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장마가 가고 나니까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경남에도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위 피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올여름 우리 세 분의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떠신가요? 방학 맞춰서 8월 중순쯤에 가려고 계획. 8월 중순쯤? 네. 더울 때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옥탑방에 살고 있어서 방을 뜨는 게 일단 상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덥겠어요. 네, 그래서 좀 계획을 이제는 짜봐야 될 것 같고 9월 살짝 갔을 때 넘겨서 조금 시원해졌을 때 가려고. 뭐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유난히 우리 권 실장님 좀 표정이 밝아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제주도 갑니다. 먼저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휴가 가시는 건가요? 네, 휴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 복장 아니신데? 예. 워크숍이 보통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휴가를 떠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휴가와 관련된 겁니다. 휴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대소변도 넣고 가고 관광객 출입을 막았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시달려 마음 편히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발음하기 조금 힘든데요. 네. 오버 투어리즘. 혀를 너무 꼬시는데. 한국말로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관광지에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환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바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 게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보라카이에서 관광객들이 너무 오니까 이거 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섬을 폐쇄했잖아요. 맞습니다. 보라카이는 시궁창 섬이다. 이렇게 지금 성대모사입니다. 실제로 들어보세요. 네. Boracay, but I am in favor of sabi ko nga earlier pronouncement ko. 근데 우리 경우에는 사실 한류 열풍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꽤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요. 2006년에는 한 6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1,690만 명, 1,700만 명 되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와. 그럼 뭐 그렇게 몰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쓰레기도 많을 거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소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차를 가지고 움직이실 경우에는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게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담 넘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구경하잖아요. 문을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그건 정말 적정성 한계를 넘어선 거죠. 네. 땅값, 집값 올라가면서 오히려 거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죠.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다시요? 뭐라고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네. 네. 아까 영어를 말씀하시면 테스트를 해보시려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영어는, 아니, 이런 단어가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영어를 한글로 써놔도 저는 울렁증이 일어납니다. 네. 경남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곳을 많이 가나요? 경남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관광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역시 한려수도 바다가 한 반, 그리고 뭐 지리산, 그리고 계곡 이쪽이 한 40%. 그래서 보니까 경남의 관광지 자원이 되게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우리 신 기자님께서 통영 진짜 좋다 하면서 막 본인의 경험담까지. 통영 가보면 딱 처음에 보이는 이렇게 넓은 바다. 그게 갈매기 끼룩끼룩. 통영, 그러니까 지금 거제 남해 한려수도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남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통영의 상징 동피랑 들어보셨잖아요. 벽화마을. 벽화마을.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기도 해요. 예, 케이블카하고 루지 밑에야. 아, 바로 밑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지하고 케이블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교통 정리라든지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지금도 가면은 그 루지 밑에 아파트에 가면은 뭐 하지 마라고 뭐 플랜카드가 쓰고 이리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서는 그런 일이 없죠. 여행 가는 목적이 사실 쉼표가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해서 잠깐이라도 단 몇 박 며칠만이라도 떠나는 건데 뭐 관광객들에게는 쉼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거주민들에게는 쉼표를 오히려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관광지는 의뢰 좀 붐비는 거 아니냐. 적정선인 그 관광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686만 명, 올해만 해도 1,658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이제는 말 그대로 완전 포화? 네, 과장이 아닌 그냥 포화, 선을 넘어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여행 가는 사람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각 지자체의 관광 정책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창원시는 산업관광도시, 김해시는 관광 에어시티, 통영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 관광 행정이 관광객을 위해서는 뭔가 좀 마련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여기에 거주민의 편의에 관한 얘기는 없다. 네. 근데 지자체가 유독 관광 산업에 좀 많이 올인을 하다시피 하는데 사실 뭐 공업 단지를 잡아서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시대에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끌어와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와서 돈을 쓸 거 아니냐. 지역 경제가 부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데 관광 산업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사실 돈벌이가 줄면 가장 먼저 줄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산업이 아무리 활성화된 도시라도 불경기를 타면 그 도시는 빠르게 경제적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외시하고 일단은 뭐라도 관광 개발을 하는 이런 추세인 거죠. 최근 경남 같은 경우도 통영시에 연화도 우도의 해상 보도교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도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무인도 이게 반하도예요. 반하도. 저기 연화도예요. 지금 이제 다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러니까 뭐 연화도 되어가지고 바로 걸어서 이제 우도까지 연결이 다 되니까 아주 편하게 여기는 편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다고 봐요. 왜요? 아니 섬에 너무 가기 시원해져 버리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우도 주민분들이 이렇게 저 다리 막는 일도 있었다.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오염식이지. 쓰레기 아무래도 다 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 와가 자기들한테 덕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덕대는 없거든요. 그 요즘에 다리 생겨서 그럼 좀 다니기 편하시잖아요. 다리 덕겠다 연골 수술하고 하고 이래갖고 지금 좀 낫다 해놓겠나. 아 그래요? 저 다리 생기고 나서 요 우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이 억수로 옵니다. 또 저리 건대하고 한 바퀴 돌려갖고 여기서 어지번 개선 타고 그러더래. 얘라도 내려가고 다리 건대갖고 한 바퀴 돌려갖고 저녁 갈 때는 우도팔 타고 나가는 그렇게 우도 해대를 좀 봐줘야 되겠는데 저기는 동네. 이분들이 쓰레기만 헐쳐놓고 큰 도움이 없어요. 지금 섬에 한 100명이면 조항을 해야 되는데 200명, 300명 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제한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지금
급한 거 화장실하고 뭐 임시 대합실이라도 그거는 지금 당장 뭐 설치가 가능하니까 지금 뭐 화장실은 설치가 다 됐고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 투어리즘이 불러오는 문제들이 뭐 꽤 많습니다. 이 해법을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1위가 관광객 숫자를 줄이는 건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관광을 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50.4%로 절반 이상을 1위로 나왔습니다. 네. 네. 평일이나 뭐 주말하고 또 나눠서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이 뭐 일출, 일몰 이런 걸 기준으로 그런 할 수도 걸 있겠고. 기준으로. 네.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거기를 경계로 해서 다른 곳은 주민들이 사는 곳, 여기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 또 다른 이제 대안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관광세를 징수를 하자. 관광세. 시장의 논리에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12.9%로 네. 2위가 나왔습니다. 3위는 대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사는 이제 관광지 주민들께서 참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12.1%로 3위가 나왔습니다. 네. 된다. 네. 자, 오버 투어리즘 오늘 권순정론에서 다뤄본 주제입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이제 휴가 떠나시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휴가, 여행하면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주로 1인칭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휴가 가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그쪽에서의 어떤 자연, 이런 어떤 2인칭이라든지 3인칭의 시각에서 휴가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 2나 3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잘 다녀오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지 마시고요. 부러우니까.